안녕하세요. 오늘은 뇌명증 때문에 이웃과 싸울 뻔한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한동안 윗집이 뛰어서 잠을 잘 못 주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자려고 누우면 꼭 그 시간에 윗집에서 쿵쿵거려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아봤지만 날이 갈수록 뛰는 소리가 심해져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아내분에게 윗집에 올라가서 얘기 좀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분은 윗집은 조용한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고, 그때서야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윗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였구나 라고 아셨다고 합니다. 평소 혈압이 있고 부모님도 중풍으로 돌아가셔서 늘 조심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생기니 당장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하셨는데요. 다행히 검사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병이 뇌명증인데요. 뇌명증은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는 병입니다. 물론 나 혼자만 느끼는 소리이고요. 소리로 느껴지기도 하고 쿵쿵 뛰는 것 같은 진동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 같은 박동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뇌명증은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측면에서 이명증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양방에서는 뇌명증이라는 병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이명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명증과 뇌명증을 구분해서 치료하고 있고, 다행히 이명증에 비해서 뇌명증은 치료 속도가 훨씬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뇌명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지, 어떨 때 소리가 심해지는지 등 자세한 문진이 필요하고요. 진맥과 설진을 통해 오장육부의 허실과 기혈 진액의 상태를 알아내고요. 체형 측정을 통해 환자분의 체질을 감별하여 한약 처방을 결정하게 되고요. 침치료와 약침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뇌명증에 잘 걸릴까요? 첫 번째는 심장과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혈을 보면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심장에 해당하는 혈극 부위가 너무 빨갛거나 뾰족하고 울퉁불퉁하신 분, 그리고 심장 영역인 혀의 앞쪽 3분의 1 지점이 움푹 꺼져 있거나 혀 갈라짐이 있는 경우도 심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약하고 혈액이 탁한 경우가 많아서 역시 뇌명증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시지요. 두 번째는 뇌압인데요. 머리로 오르는 압력이 높아지시는 분들이 뇌명증에 잘 걸립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로 기가 쏠린다고 하는데요. 화가 나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열도 머리 위로 올라와서 머리와 얼굴이 뜨겁고 열이 나기도 하고요. 목과 어깨가 굳어서 목이 뻣뻣하고 뒷골이 당기기도 합니다. 혀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혀뿌리 부분부터 혀 끝으로 11자 모양의 황태가 내려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게 보이는 환자분께는 조구등이라는 한약재를 추가하여 처방을 해드리면 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경추, 즉 목뼈의 건강인데요. 목이 늘 뻣뻣하거나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뇌명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침치료가 필수적인데요. 머리 뒤통수에 있는 풍지혈, 어깨에 있는 견정혈, 등에 있는 고황혈 등의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받으시면 치료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미리 뇌명증이라는 병을 알고 계셨다면 최소한 윗집에 화는 덜 나셨을 것 같은데요. 화를 많이 내면 간에 열이 쌓이고 거꾸로 간에 열이 있어도 화가 더 많이 납니다. 간열도 뇌명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뇌명증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스트레스 받을 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